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월요일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절대 하다 말다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갓생살기라는 게 있나 봐요. 갓생살기에 꼭 포함되는 것 중 하나가 운동이기도 하지만 삶이 팍팍해질수록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것 또한 운동이라고 하죠. 그러나 운동은 우리가 멋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반드시 1순위로 챙겨야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1순위다. 왜냐하면 운동은 우리가 하는 다른 모든 일들에 긍정적인 그런 시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원이다. 운동은 혈액을 순환시켜서 우리 몸에 활력이 돌도록 만들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서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운동은 우리의 정신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울감을 사라지게 만들고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정말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바쁘다고 해서 운동을 소홀히 하면은 오히려 일은 더 더디게 흘러갈 겁니다. 우울과 피로에 지쳐서 마음 또한 병들게 되고 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필수다. 오늘은 잠깐만이라도 여러분 시간 내가지고 가벼운 산책이라도 꼭 하세요. 산책 꼭 하세요. 잠깐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다른 일을 해낼 에너지가 충전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여튼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합시다. 산책이라도 합시다. 그러면 삼성과 다양한 소식들이 있어요.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글들을 좀 제가 또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전달토록 해볼게요. 인공지능이 기존 산업계의 패러다임을 좀 뒤흔들고 있어요. 요즘 다들 뭐 AI 외치고 있는데, 20세기의 그 전기가 산업계에 미친 강력한 영향과 마찬가지로 이제 인공지능은 전기를 대체할 정도로 영향력이 급속히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낙관과 실망이 공존하더라는 거죠. 혁신 기술로 초래되는 그런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일자리 상실, 또 작업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등 그동안 안정된 질서를 누려왔던 삶의 모든 측면들이 와해되고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알 수 없는 공포에 질식해서인지 인공지능에 대한 거부와 실효성 논란도 못지않게 크고, 현재 인공지능은 예측 분석을 위한 새로운 도구로 사용되죠. 이미 일부 회사는 인공지능의 이 같은 예측 능력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을 새로운 사업 전략의 중심축으로 설정합니다. 인공지능은 예측을 개선하고 더 빠르고 더 낮은 비용으로 일을 처리하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측은 기업 내 의사결정 개선의 키워드라는 거죠. 예측은 의사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나아가서 조직 내 의사결정 체계와 과정도 이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진정한 도약의 그런 계기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 전기의 장점을 빨리 이해한 기업들이 이제 시장의 지배력을 갖추고 전기의 잠재력이 꽃을 피웠듯이요. AI도 그 예측함으로써 얻는 혜택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활짝 개화하기 직전에 즉 숙성하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다고 호들갑이지만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구글 CEO의 순다르 피차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AI는 인간이 여태껏 공들인 것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인공지능이 미칠 반향은 전기보다 클 거다. 아직 많은 기업들은 이런 AI 도입에 따른 이익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11% 정도만이 인공지능으로 얻을 이익이 상당하다고 평가하는데,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주자 그 앤드루 웅은 그 AI는 새로운 전기라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에는 모든 산업을 변화시키고요. 거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어요. 이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인공지능에는 전기와 맞먹는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전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뤄지고 있고요. 우여곡절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많은 기업들은 이런 AI 도입에 따른 이익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한 11% 정도만이 인공지능으로 얻을 이익이 상당하다는 거죠. 인공지능을 둘러싼 낙관과 실망은 역설의 시대를 낳고 있어요. 전기가 처음 도입될 당시를 떠올려 보라는 거죠. 전기붐이 일어날 때 백열전구가 촛불을 대체하고 전기 모터가 증기기관을 대체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경제 구조를 변화시킨 데는 역부족이었는데 변화는 더디게 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경로를 밟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죠. 그 전기를 분산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따라 가지고 더 큰 혜택과 그런 진정한 잠재력이 실현된 것처럼 인공지능도 예측함으로써 그런 얻는 혜택을 이제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순간이 되면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경쟁적인 규모에 도달하고 혁신이 잇따라서 인공지능의 시대는 활짝 열리는 거죠. 이런 인공지능의 예측 능력은 강력한 소비 사회를 앞당기는 촉매제인데 인공지능은 모든 사회의 예측력을 높여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이 불확실성을 줄여서 효율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은 배송 후 쇼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합니다. 소비자의 취향을 종합 분석을 해서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물품을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에 미리 알아가지고 배송하는 시스템 구축합니다. 이렇게 배송된 물건을 소비자가 거부하면은 다시 회수하고 폐기하는 프로세스인데 그것이 얼마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지만 기존 소비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혁명 전향의 그림자를 드리운 것도 사실이죠. 성공 여부는 인공지능의 예측력이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하느냐에 달렸죠. 이런 사회적인 흐름은 소비사회의 패턴을 급격하게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고 이 능동적으로 전 사회의 모든 부분을 전면 소비할 수 있는 여건과 그런 조건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 소비자 사회의 압도적인 충격파라는 거죠. 이 산업사회에서 소비자 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이전 노동 윤리의 집합적인 의무와 권리에서 벗어나 가지고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자신의 선택권을 무한 구축할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덕분에 가능했어요. 그러던 소비 패턴이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소비하기에 완벽한 세상을 맞이할 때가 된 거라고 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이런 경향에 대해서 생산자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질서란 궁극적 형태의 사회를 추구하는 이 플라톤식 사회라면은 이 소비자 사회는 실용적이고 유연한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사회라는 말을 비유를 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누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기회가 차고 넘치는 것은 존재하는 자가 승자죠. 승자의 요건은 신뢰성이자 미학에 달려 있는데 소비의 미학은 가능성들의 거대한 매트릭스이자 이 강력하고 짜릿함 같은 체험입니다. 세상은 이 같은 강렬함과 짜릿함이 부여해주는 능력으로 평가가 되는데 결국은 그 노동 자체를 가장 만족스러운 그런 오락의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소비의 미덕이 있어요. 인공지능이 그 길을 열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의 예측 능력은 소비 사회를 앞당기는 촉매제입니다. 인공지능은 모든 사회의 예측력을 높여서 불확실성을 줄여서 효율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인공지능은 기존의 기업보다 신생기업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기술 변화가 구조적인 문제라면은 조직의 그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지만 기존의 조직들은 경직된 그런 조직 탓에 이런 변화의 흐름에 둔감할 수밖에 없어요.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 시장에서는 차차 속의 태풍으로 아이폰의 영향을 깎아내렸는데 당시 그 휴대폰 시장이었던 강자였던 노키아, 모토로라, 그 삼성이 버티고 있는 시장에 별 영향력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블랙베리라는 키보드를 내장한 이메일과 텍스트 전송 기기라는 장점으로 사업가들한테 폭발적 인기를 끌었고 하드웨어 네트워크가 효율적이고 보안 또한 훌륭한 데다가 충격에도 강했죠.
반면에 아이폰은 부서지기 쉬웠고 키보드도 없고 더 느린 이동통신 인프라를 이용했어요. 배터리 수명도 엉망이었고 한마디로 당시 휴대폰 사업자들은 애플이 이 산업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무시했어요. 이들의 평가가 틀린 것은 아닌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구조였고 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혁신적인 구조를 위해서 애플은 배터리 수명 등 다른 기능을 희생하는 그런 선택을 했고요. 이런 통합 기능이 앞으로 신기술의 미래를 펼칠 거로 내다본 거죠. 구조적 변화에 물결을 앞당긴 애플의 혁신적인 시도는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새로운 미개척지를 개발하고 발견했고요.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신기술의 변화의 흐름에 재빨리 올라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중시하는 바람에 신기술이 빚어낼 그 득과 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즉, 그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본 경우죠. 인공지능을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삼으려면 이에 걸맞는 조직 재구성과 문화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전 성과에 고착화되어 있는 현재 조직 구조로는 이런 변화를 수용하기엔 벅차고 그 변화에 따른 조직 내부의 반발이 너무 커요. 또 기껏해야 변화의 신용만 그런 내는 정도에 그칠 수 있죠. 경영진이 그릇된 결정을 내린 게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결정, 즉 회사가 수십 년 동안 성공을 구가하도록 만든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 문제입니다. 혁신가의 딜레마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란 뜻인데 산업을 탈바꿈시키고 산업 내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새로운 시스템은 발전이 더디고 복잡성 때문에 따라하기는 힘들고요. 이런 이유에서 이런 산업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이나 조직이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새로운 기회로 삼으려면 이에 걸맞는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신기술 변화의 흐름에 재빨리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의 사례를 보면 혁신적인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선도해서 시장 지배력을 키운 대표적인 사례죠. 당시 시장의 리드였던 블록버스터 비디오가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다시피 했어요. 그 비디오 대여점을 통해서 비디오 그 시장의 막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이 작고 견고한 새로운 DVD 기술로 우편 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한 그런 넷플릭스의 공세에 밀려서 역사의 뒤안길로 갔고 넷플릭스는 사업 초기 소비자 구독 모델을 사업 수단으로 삼아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고 온라인 주문 시스템 도입해서 배달까지 해줍니다. 당연히 대여점을 방문할 필요도 없고 대여기간에 따른 연체료 없고 가맹점들의 수익이 악화되다 보니 블록버스터는 다시 예전의 모델로 돌아갔지만 새로운 시스템의 변화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은 당장의 지배력을 확고히 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그 지배력으로 미래의 그런 지배력을 상실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한 거죠. 인공지능의 시대가 선듯 다가온 듯 보였지만은 아직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는 갈 길이 좀 멀어요. 뭐 전기, 내연기관, 반도체 등 인공지능에 버금가는 혁신적인 기술도 모두 그 출발이 더디었고 이 본 궤도에 오르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기회의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모색과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그런 기회를 가로막는 장애물, 그런 개혁에 저항하는 그 반발 등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그 물결은 기존의 관념과 지식의 패러다임으로 예측하기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 조직의 유연성과 적응력이 향후 판도 변화를 결정지을 관건이 되지 않겠냐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아주 좋은 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들려드렸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 AI가 지금 초입 단계야, 초입 단계. 그래서 AI 쪽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보고 공부를 좀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AI의 초입 단계고 AI 가장 중요한 게 또 AI 쪽의 반도체다. 반도체. 이 반도체를 유심히 보고 공부하고 살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일들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봬요.